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백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동현입니다. 오늘은 함몰 유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모유수유할 때 의외로 함몰 유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유수유 양은 많은데 함몰이라 애가 못 발아. 그리고 유축만 하다 보면 피부가 너무 당겨서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두보호 캡이나 이제 보조기를 쓰기는 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니까 젖이 안으로 차서 전몸 사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함몰 유두를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찐친들 중에 많으니까 함몰 유두가 도대체 뭔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함몰 유두는 말 그대로 유두가 함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쪽에 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한쪽만 이제 함몰된 상태를 우리가 함몰 유두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함몰 유두가 왜 생기는 거예요? 함몰 유두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두에는 유관이 존재를 하고 그 유관을 통해서 유선 조직에서 만들어진 우유가, 모유가 그걸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 유관 자체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짧거나 발달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유두가 안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게 우리가 함몰 유두라고 합니다. 유관의 원인 외에도 그 주변에 이제 섬유 조직이 좀 강하게 생기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함몰 유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후천적으로도 만약에 내가 유선염을 심하게 앓았다거나 안에 좀 과도한 이제 섬유 조직을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제 유관 조직을 단축을 시키면서 함몰 유두를 후천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함몰 유두가 함몰인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한 사람도 있고 완전히 좀 심한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가 정도를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성형외과에서는 크게 3등급으로 분류를 해요. 1등급은 자극 줬을 때 그냥 쉽게 나오고 다시 안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2등급은 자극을 주면은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쉽게 들어가는 거. 3등급은 어떻게 해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안에 딱 박혀 있는 거를 3등급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몰 유두가 여성의 이제 좀 가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함몰 유두가 있으면 결국에는 그 함몰된 부위에 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찌꺼기가 염증을 유발을 하면서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에 유선염을 일으킨다든지 이제 유두염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제 모유 수유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미용상, 건강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함몰 수술은 어떻게 하고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함몰 유두 수술은 사실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크게는 유관을 보존하는 방법과 보존하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유관을 보존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짧아진 근본적인 원인은 유관은 조금 남긴 상태에서 그 아래 볼륨을 채워주거나 묶어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하면은 모유 수유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짧아진 유관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 교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교정의 정도가 좀 불충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유관을 보존하지 않는 방법은 원인 자체인 유관을 희생하면서 조직을 쫙 스트레칭 시켰으니까 웬만해서는 재발하지 않고요. 모양 자체도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수술 후에는 이제 모유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재발하시는 분들이 유관을 보존했기 때문인데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재발률을 감수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 맞습니다. 거네요. 예. 유관을 보존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다 재발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유관을 보존해서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00% 개선을 우리가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수술을 하면 옆에 있는 이 친구만큼은 나는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거고,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이게 수술 그러면 완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수술했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유가 수술하는 방법이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유관을 남겨놨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 같아요. 이건 몰랐어요, 제가. 네. 아기를 낳기 전에는 불편한 게 없었는데 모유수유 할 때만 이 함몰 유두가 불편해.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할까요? 이래요. 그럼 출산 직후에 바로 함몰 유두 교정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유 중에는 네. 이 빨리 빼주면 수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는 분비물이 당연히 이제 적고 이게 드라이업 된 상태에서 염증도 생기지 않고 상처도 깨끗이 아무는데 모유수유 중이면 거기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분비물이 있고 모유라는 분비물이 있고 드라이업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염증이 염증. 더 잘 생기겠네요. 제가 한물 유두일 때 어떻게 해서든 애기한테 좀 빨리려고 유두 보호기라든지 그런 교정기를 많이 써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이렇게 교정기와 비슷한 거를 굉장히 많이 트라이를 하고 그걸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교정기도 일정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저는 사용을 적극적으로 네. 권장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집에서 유두 보호기나 교정기 쓰는 거 이외에 비수술적 치료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한몰 유두 교정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C 시린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사용해서 음압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사용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런 교정기와 거의 차이가 없고. 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 저는. 네. 한몰 유두 수술이 어렵지도 않고 간단한 수술인 것 같으니까 모유수유를 생각하신다면 한몰 유두 교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어디에서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물어봐 주셔서 저 네. 또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찐친들 모두 안녕. 안녕.